여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유행성 각결막염인데요. 특히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가 환자가 가장 많은데 전염력이 강해서 개학한 학교에서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큽니다. 지순한 기자입니다. 눈이 온통 벌겋게 충혈돼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 눈병인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 특히 개학과 함께 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큽니다. 최근 2주 사이 환자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8,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수는 현재 외래 환자 1000명당 24.8명으로 8월 들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행성 각결막염은 목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눈 감기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고열 감기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처럼 특별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최선은 손을 잘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유행성 눈병은 개인 위생 수치 순서가 최선의 예방 대책입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 분수나 수영장 등에서 논 뒤 눈이 충혈되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면 냉찜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는 수건이나 비누, 베개 등 침구류를 따로 써야 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가면 안 됩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주고 때론 업어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늘 스킨십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 정신신체학회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부와 연인 100커플 가운데 50커플에게는 손을 잡은 채 비디오를 보게 하고 나머지 50커플에게는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비디오를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스킨십이 없었던 커플은 혈압, 심장 박동이 2배 이상 높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어나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량도 많았습니다. 스킨십이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심박수라든지 혈압 같은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스킨십은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체 접촉은 불안, 우울 증상을 개선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줄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살과 살이 맞닿는 스킨십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모두 안정감을 유발하고 애착과 친밀감을 높이는 호르몬들이죠. 실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는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은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킨십이 건강에 좋다면 모르는 사람과 포옹해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신체 접촉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라도 내가 호감을 느낀다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스킨십 자체가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프리허그 운동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호감을 느낀다면 스킨십을 통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크게 낮춰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유료 포옹사까지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한 여성은 1시간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60, 하나로 약 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물과의 스킨십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심리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육체 및 정신적 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로봇을 이용한 훈련을 통해서 척수마비 환자의 근육이 다시 움직이고 스스로 걷기까지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뇌를 자극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세계 각국에서 150여 명의 과학자가 야심찬 계획을 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척수마비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뇌파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움직임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입는 로봇, 이른바 외골격 로봇이 환자의 몸을 움직이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년 넘게 훈련을 계속하던 중 연구팀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반복한 결과 환자들의 근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Something that was a very big surprise for us, the discovery that the long-term training with brain-machine interfaces in patients that suffered a spinal cord injury a long time ago can lead to partial neurological recovery. 연구팀은 8명의 환자와 매주 2시간 이상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반복한 지 12개월이 지나자 8명 모두 일정 수준의 촉감을 되찾고 내장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은 훈련을 진행한 지 10개월 만에 보조 장비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복된 훈련이 환자들의 신경을 자극해 재생시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Directly, but also providing very rich tactile feedback to the patients and making them walk bipedally with our exoskeleton or with this machine, the Locomat here, we may actually have triggered a plastic reorganization in the cortex. 연구팀은 앞으로 이번 연구에 사용된 첨단 장비들을 일반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흰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불이 켜지는 펜이 있습니다. 비밀은 잉크 속에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흰 종이 위에 쓱쓱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선 끝과 선이 만나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종이를 일으켜 세우자 작은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펜으로 그린 선이 스치는 곳마다 불이 켜져서 아름다운 작은 도시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잉크에 있습니다. 이 펜으로 선을 그리면 잉크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서 전선 없이도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이 영상을 제작한 회사는 전기펜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일본의 한 건설 회사였습니다. 전기펜을 이용한 아름다운 영상을 제작을 해서 개개인의 미래를 밝힌다는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전기펜도 놀랍지만 이 기업의 아이디어도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신호등도 없는 고속도로에 원인도 모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맨 앞을 달리던 차가 있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그 차 뒤에 있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 뒤에 있던 차 역시 영향을 받아 속도를 줄이게 되고 뒤에 있던 차는 연속으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교통체증을 겪게 되는 거죠.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 연구가 2008년 진행됐습니다. 길이 230m의 원형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실험했는데 당시 운전자들에겐 앞차와 거리를 시속 30km로 운행하라는 지침이 주어졌고 도로 위엔 장애물도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단순 계산상 차간거리와 속도를 유지한다면 차량은 원형 안에서 수월하게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2대의 승용차가 실험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대열의 한 지점에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를 늘리자 정체가 출현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즉, 유령 정체는 운전자들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인 겁니다. 그런데 유령 정체만큼이나 최근 많이 발생하는 흥미로운 또 하나의 교통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무빙 보틀넥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어느 한 차량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특별히 저속 주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량 내에서
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차량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주변의 흐름과 그 조화로운 속도를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곳곳에서 병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근 여기저기서 교통량과 관계없이 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빙 보틀넥 현상입니다. 물만 닿으면 녹는 알약,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알약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알약, 이 알약이 녹는 모습을 가까이서 촬영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먼저 캡슐 형태의 알약입니다. 표면에 씌워진 글씨가 벗겨지고 하얀 액체를 뿜어내면서 녹아내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자, 그렇다면 태블릿 형태의 알약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포를 내며 가루로 변화하는 모습이 마치 자연 현상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알약 속에는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장면들은 한 아티스트가 매크로렌즈라는 접사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물과 알약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 접하는 물건 속에도 신비로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작은 알약이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붕 없는 우산이라 불리는 공기우산. 이 우산은 막대봉 모양으로 리튬 전지와 모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산은 어떤 원리로 비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리튬 전지로 모터와 팬을 돌리면 공기를 빨아들인 뒤 우산 상단부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때 그 주변에 기류가 형성되면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공기층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커버가 비를 막아주는 거죠. 공기우산 막대봉의 길이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에서 5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기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영역은 사방 1m 내외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죠.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초고속 진공기차 하이퍼루프. 이 기차의 운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기를 뺀 진공 튜브 안에 특수 기차를 넣고 마치 총알을 쏘듯 기차를 발사하는 건데요. 진공 튜브 안에 자기 부상 열차를 띄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이퍼루프의 가장 큰 강점은 비행기보다 7배나 빠른 속도인데요. 게다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건설 비용도 다른 초고속 기차의 10%에 불과해 항공기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꿈의 기차나 다름없는 하이퍼루프. 정말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차가 나올 수 있을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최대 3.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음주 습관에 따른 위암 발생 여부 분석 결과인데요.
지난 1983년부터 2004년까지 18,800여 명을 대상으로 8년 4개월 동안 추적조사했습니다. 위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음주자와 비음주자를 비교했는데요. 주 7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5배,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3병 이상 먹는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3.3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한 번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한국 음주 문화의 위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위암 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헬리코박터균 비감염자에서도 위암 발병률이 높아 음주가 위암에 주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밤에 올림픽 경기 시청하시면서 별똥별 관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1시간에 최대 150개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관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 북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페르세우스 별자리를 중심으로 하루 수십 개의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특정 해성의 잔해들이 이 시기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이때 마찰열 때문에 불타면서 별똥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에는 지구 대기권으로 더 많은 해성의 잔해들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최대 150개의 별똥별이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 밤 사이여서 국제 유성기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극동 지역, 일본,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이 최적의 관측 지역이다. 별똥별은 최대 초속 59km로 방사형으로 퍼지듯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특정 지점을 보는 것보다 맨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위 천장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밤하늘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서서 보기는 좀 쉽지 않고 뒤로 제껴지는 의자라던가 돗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누워서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온사인과 같은 불빛이 적은 외곽 지역이 별똥별을 관측하기에 적합하지만 도심에서도 학교 운동장이나 옥상 등을 이용하면 별똥별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